사실은 이 서울중앙당에도 이제 그분이 이제 무슨 당뇨 출신인가 봐요. 그러니까 당에서 제가 공천 서류를 낼 때 그것도 뭐 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니 경선이 끝났는데도 그 다음날부터 이걸 계속 여기저기서 뭐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요거를 문제 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 이제 제 입장 위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끝에 질문을 제가 받으면서 사실은 오늘 무슨 뭐 이렇게 거창한 기자회견을 저는 이 사안이 사실은 뭐 언론을 타고 하는 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무슨 기자들을 다 불러주십시오.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저도 언론밥을 먹은 사람으로서 이 파문이 뭐 커질수록 제가 뭐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저는 밖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을 만나고 1분 1초가 지금 시급한 사람인데 같은 당의 동료부터 이게 시작된 저는 뭐 음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왜 음해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게 같은 당 더더군다나 최종 결선까지 오른 사람이 이걸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그 후보가 전화 와서 기사 좀 써달라고 또 강요를 하더라. 그래서 싫은 소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벌써 공천 확정된 지가 지난주 월요일이죠. 한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가 미련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저를 뭐 어떻게 쓰러뜨리겠든지 사실 이게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그 당내에 제가 이 얘기를 사실 드릴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뭐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후보가 누군지. 근데 이제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원래부터 했던 완팀으로 복귀를 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우리 기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되든 완팀이 돼야 이게 41대 59, 49대 51 싸움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못 이긴다 하면서 제가 설령 탈락을 하더라도 저는 후보가 된 공천 받는 분한테 제 선거처럼 도와드리겠다라는 것을 제가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지켜지지는 않은 그에서 머물러가지고 이렇게 뒤로 제 음해를 하는 게 자 이제 왜 음해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100번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어렵게 이 한 장을 딱 갖고 왔습니다. 이게 확인서입니다. 확인서는 어떤 확인서냐? 전 국무총리실 정책홍보기획관 강서구 이분은 지금은 물론 총리실에 없고 모 협회의 부회장으로 계시는 사회 저명 인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모든 거 아이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꼭 김동연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이 명명백백한 건데 이거를 음해의 그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는 내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본인이 이제 어제 결심을 한 겁니다. 어제 내가 그러면 확인서를 써주겠다. 근데 왜 확인서를 이분이 쓰느냐? 지금 현재 총리실에서는 확인서를 써줄 분이 불행히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국정홍보라는 게 우리 기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국정홍보처라는 게 별도로 있었던 때가 있죠. 근데 제가 국정홍보 자문위원 한 거는 MB 때입니다. 2014년 잘 기억하시면은 MB 때고 그때 그 왕차관으로 있던 박영준 차관, 실세 차관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요 차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다른 부처를 다 컨트롤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것을 이제 만든 거죠. 이 총리는 김황식 총리입니다. 김황식 총리의 박영준 차관이 있을 때죠. 국무차관입니다. 국무차관.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이 강서구 정책홍보기획관, 기획관이면 국장보다 한 단계 높은 상태죠. 국장과 차관보 그 사이입니다. 이분이 이제 총괄을 한 분이고 무엇보다도 국정홍보 자문단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다 이분이 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서를 내가 써주는 게 모든 그 의문을 해소를 하는 걸 거다 싶어가지고 어렵사리 이렇게 한 장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 요거를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서구 기획관입니다. 2010년 4월 당시 국무총리실 정책홍보기획관으로서 국정홍보 자문위원 위촉을 직접 기획하고 위촉장을 발급하는 등 국정홍보 업무를 총괄했으며 특히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직접 청취하고 국정홍보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시는 국정홍보를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정홍보의 기획, 조정, 평가 기능을 국무총리실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각 부처 또 청, 이제 차관급이 청이죠. 위원회의 대변인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정책 발표 시기와 이견 등을 조율하는 한편,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민간, 특히 언론인들의 의견을 듣고 국정홍보에 활용함으로써 국정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국정홍보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는 조선일보 기자, 동아일보 기자, SBS 앵커, 한국경제 논설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중 한 분이 당시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이었던 김동원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쟁점이 두 개로 모아지죠. 요거를 써주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김동원 위원은 국정홍보 자문위원이 맞습니다. 외부에서 위촉된 전문가들은 공직에 있는 공보 전문가들과 구분해 위촉장에 민간이라는 용어를 쓴 것일 뿐 활동 당시 국정홍보 자문위원으로 불리며 맡은 바 역할을 이행했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둘째 논란입니다. 위촉장 직인 관련해서 총리실에서 보관해온 기한서 초안에 직인이 안 찍힌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출력해 직인을 찍은 후 위촉장을 수여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고 이게 공직의 업무 프로라는 말도 이분이 쓰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에 적힌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해 작성한 것으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서 발생되는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기자분들에게 덧붙여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국무총리실 정책홍보기획관 강서구 하면서 오늘입니다. 오늘 보내온 거 3월 13일 본인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확인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뭐 이렇고 저렇고 제 얘기를 쭉 하는 그런 것보다 이분이 당시에 주무 총괄국장으로서 상황이 이렇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민간 뭐 국정 이게 지금 쟁점이 된다고 어제 여기 기사 쓴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거를 이게 쟁점을 살 거는 아니다. 아무리 선거가 이게 상대방이 있고 한 사람을 쓰러뜨려야 자기가 사는 거라도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서 내용이 궁금하고 이분 강서구 이분하고 통화를 원하는 분은 제가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화번호를 처음에 명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되면 너무 공공연하게 전화번호가 유출이 돼서 이게 뭐 너무 많은 전화가 또 올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제가 직통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려드리겠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쟁점이 아마 이 두 개일 것 같아요. 기사가 어제 쓰신 분도 이걸 갖고 상당히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제가 이 요점을 단출한다면은 왜 민간 홍보 자문위원이라고 위촉장에 돼 있는데 당신은 민간을 빼고 국정홍보 자문위원이라고 했느냐. 지금 이제 요 쟁점만 남았죠. 직위는 다 이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 기사 쓴 분도 그러구나. 이게 초안이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직인을 찍고 임명장을 준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단지 이름이 지금 문제로 어제도 한참 제가 얘기를 해서 기사를 저는 안 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밤에 뜨악하니 기사가 나왔던데 자 이게 요 핵심은 이겁니다. 송태영 뭐 이름을 제가 아주 밝히겠습니다. 저도 참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송태영이라는 사람은 민간이라는 것보다 국정이라는 말이 더 그럴듯하니까 민간 홍보위원 대신에 국정홍보자문위원으로 부풀렸다. 이제 뭐 경력 허위라는 얘기는 못 하더군요. 부풀리면서 이게 이 선거에 뭐 영향을 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선관위에 진정서를 낸 모양인데 이게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 때도 국정홍보자문위였습니다. 국정홍보자문위원. 그리고 총리와 같이 위촉식을 하고 또 서너명에 걸친 또 이 회의도 하고 그럴 때는 다 국정홍보자문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했지. 제
머릿속에나 그 이 강국장님 머릿속에는 국정홍보자문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민간이라는 거를 염두에 둔 적이 없는 게 이 위촉장을 볼 때 위촉을 이렇게 시상을 하고 그거를 사실 들여다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뭐 아이고 민간이란 말이 적혀 있구나. 한 번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1년 동안 국정홍보정책위원이죠. 그거에 대해서 프로필을 쓸 때도 그거를 쓴 것인데 물론 이제 그거는 있겠죠. 아이고 이렇게 중요한 프로필을 쓸 때 그 임명장을 한 번 더 들여다보지. 이게 벌써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그러니까 민간이라는 그 위촉의 제목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 알을 정도로 지금 그 공식 타이틀이 국정홍보자문위원이라는 게 거기서 이 강국장이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그것이 거의 공식 타이틀이었다. 그러면 왜 위촉식 할 때 민간이라는 얘기를 드렸나? 그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직에 있는 공보 전문들과 구분하려고 했다. 여기에 보면 각 부처, 각 청위원회, 대변인 또 부대변인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외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바로 민간이라는 얘기를 쓴 것일 뿐 이 역할에는 똑같다. 그 전체가 다 국정홍보 자문이었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좀 받을까요? 아니면 네. 질문을 그럼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그 본인 성함도 밝히셨지만 이분이 중앙당에다가 선관위에다가 진정을 냈고 결과는 나왔나요? 이분? 아니, 송? 네. 중앙당에 클린 공천 지원단이라는 데 있어요. 오늘도 전화가 와. 거기는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진정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알아보라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 확인서도 오자마자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자꾸 전화하는 게 미안하다. 지금 한시가 바쁜 그 공천 후보한테 자꾸 전화하는 것도 미안한데 이게 진정서가 왔으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거다 정도로 그쪽에서는 그리고 이걸 갖고 무슨 허위 경력이니 이거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이게 처음에 시작을 제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태규 의원이 등장합니다. 이태규 의원. 그러니까 아마 그 송모 후보가 이태규 의원하고 잘 아는 모양이에요. 그쪽에 현재 국회의원이 총리실이나 정부 부처에 질의를 하면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태규 의원실에서 이 흥덕에서 공천을 받은 김동원 후보의 경력이 수상쩍으니 국무총리실 그쪽에서 자료를 찾아서 보내주시오. 아마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라고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홍보 기능은 완전히 지금 총리실에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쪽에서 한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의아해하면서 옛날 자료를 뽑아서 이제 줬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거기에 다 옛날 내부 기한도 있고 장차관 사인도 있고 거기에 분명히 동아일보 국제부 차장 김동원 이름이 위원 중에서 있고 그러니까 이 분명히 활동을 했구나라고 하니까 이제 이태규 그 의원도 이 활동을 한 거 갖고 뭘 그래 그쪽에서는 더 이상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지가 않고 거기서 또 잘 안 되니까 아까 얘기한 클린 공천당 극비하는 여기 이제 선관위까지 계속 이제 진정서를 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에서는 이제 연락이 오고 우리가 요 확인서 이게 저는 이게 가장 확실한 이 설득을 할 수 있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거라 오늘도 이걸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선관위에도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릴 기회를 곧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뿐만 아니라 클린 공천단이 공관위에 속해 있는 그 별도의 이제 기구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듣자 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아까 오전에 거리 유세할 때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무슨 문제를 삼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제가 확실하게 확인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그분한테는 아마 이 강서구 국장이 통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맞네요라고 전화를 끊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어쨌든 네. 어제 그 민주당 흥덕을 끝으로 이제 이들께 선거가 다 재진표가 그렇습니다. 예. 또 보면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4명이 다 살아남았고, 네. 근데 교체를 보면 21대하고 비교하면 민주당은 6분이 교체가 됐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2분만 교체가 됐어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말고 또 누가 교체가 됐나요? 아니, 교체는 두 분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고? 예. 예. 아, 2분만 교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 말고 김수민은 당협위원장이고 김진모 서원 네. 김진모 두 분이 교체 그렇죠. 근데 김진모 위원장은 이제 1년 반 동안에 당협위원장을 해가지고 21대하고 비교했을 때 네네 그렇습니다. 6대 2거든요. 네. 교체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감동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그건 뭐 요새 뭐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 왔을 때 저 육거리 시장 그 상인 그 회장실에 다들 모여 있는데 제가 가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막 반기더라고요. 아이고 김우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농담으로 아이고 왜 평소보다 저 이렇게 반기시냐니까 아이고 이 저 김동원이 때문에 그래도 이 분위기가 살아났어라는 얘기를 이제 농담으로 어느 선배분이 하는데 여기마저 아마 제가 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됐으면은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감동 없는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변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마저 20년 동안 이 지역에 빠져놓은 그 이 모 후보가 만약에 결선에서 됐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걸 우려를 한 거예요. 야 저기만이라도 뭔가 저 참신한 사람이 와야 그래도 전체적으로 낙제점을 면하는데라고 이 다 그분들 표현입니다. 낙제점이라는 것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기 하루 이틀 전에도 지금 이제 그분 이제 이 여기서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 의무로양으로 이렇게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흥덕에서는 뭐 바뀌어야 전체적으로 그렇지 거기도 만약에 기존 인물이 그대로 되면은 우리까지 도매구로 넘어간다 하는 농반 진반 그런 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뭐 요거는 저 쓰지 말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여러분들 질문하는 걸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앞으로 쏟아낼 테니까 제 상대 어떤 분을 이렇게 좀 난처하게 하는 거는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그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저를 응원을 한 것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똑같은 기존 인물이 되면은 야 이거 뭐 충북은 완전히 그냥 이 그 바람이 전혀 멈추지를 않고 스톱했네라는 평가를 받을 뻔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에 조금 참신성을 이렇게 이 기치를 높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분들 표현대로 아유 잘 됐다. 그래놓고 이제 완팀이 돼서 그래도 흥덕이 사실 제가 뭐 어제 이현희 후보가 됐지만 제가 된다는 장담을 저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워낙 텃밭이 거친 데라 제가 이 오죽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습니까? 명함 안 받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명함 제 앞에서 이렇게 명함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바로 쌍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주 제가 수백 번을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각오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는 그렇습니다. 상당하고 서원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워낙 거친 동네고 또 젊은 층들이 워낙 많이 포진이 돼 있고 노조, 민노총, 한노총, 하이닉스는 한노총, LG는 민노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 중부지방에 거의 여기에 주도 세력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래서 이 하이닉스 전문 앞에 가서 거의 1시간 50분 동안 그들과 인사를 했는데 반 정도는 명함을 안 받습니다. 반 정도는. 그래도 기대한 것보다는 뭐 높은 수치죠. 상황이 이럴진데 이 같은 그 당의 후보가 아직까지도 뒷다리를 잡으려고 저렇게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안타깝기도 하고 참다 이거 정말 저도 이제 아주 툭 하면은 그 양반을 예컨대 이런 식으로 음해하다 싶으면은 제가 벌써 한 대여섯 개 갖고 있습니다. 대여섯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제보 오는 것도 그렇고 명함에 뭐 잘못 쓴 거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구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완팀을 제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서 글쎄 이런 그 행동을 자행하는 걸 보고 제가 참 한탄스럽고요. 중앙당에서도 사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도
송모 후보가 지금 그 김 후보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중앙당 차원에서의 어떤 그 뭐 해당 행위가 있는지 그것도 좀 지켜보겠다는 날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 사람 사이에 확전 일로가 되면은 총선에 이거 해보나 마나입니다. 예, 해보나 마나라 저는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완팀으로 가야 겨우겨우 승리를 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 후보를 끌어안고 가지를 못하면은 지금 뭐 승부가 그렇게 안 납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끌어안고 갈라니 본인이 혼자 지금 저렇게 이 흠집을 내는 걸 오늘 아침까지도 여기에 계시나 모르겠네요. 전화를 해서 이 기사 써야 된다. 어젯밤 늦게 그 기사 상고해서 기사 써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탄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참 이게 뭐 어떻게 이걸 참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란 이게 불거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설명을 제가 드리겠다. 무슨 뭐 근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저도 조금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래서 이게 그 결과적으로 제가 이 국정 홍보 자문위원이냐 민간 홍보 자문이냐 이런 그 뭐 두 글자 갖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도 자체가 저 사람은 지금 포기를 안 하고 뭔가 제가 이 흠집을 내 가지고 누구처럼 무슨 뭐 공천 번복을 되기를 바라나요? 이런 사안 갖고 공천 번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대명천지에.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해도 잘못 생각을 한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서서히 아실 텐데 이것도 송무 작품이었구나라는 걸 아실 텐데 여기서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속으로만 끙끙대고 어제 저녁에도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오늘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시발점이 어딘가를 우리 기자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공천, 그거는 아무튼 흥덕에는 꽤 그래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흥덕에서 만약에 그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충북 전체 8개 전체가 이번에 그냥 이게 뭡니까 좀 비판을 받을 뻔했다라는 것이 공천을 받은 분들의 아주 그 공통된 공통 부모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질문 간단한 거 먼저 하세요. 그 경력이 어쨌든 대표 경력으로 국정홍보자문위원을 쓰셨는데 이전에 뭐 삼성물산이랑 금융감독원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기자 생활 어디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근무기간? 삼성물산이랑 네. 금융감독원. 삼성물산은 제가 중간에 포함해가지고 4년은 조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첫 직장은 삼성으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저희 때는 이제 입도선매라고 그래가지고 군 미필자도 뽑았거든요. 이제 그 군 미필자는 뽑고 군대 가기 전까지 근무를 한 다음에 군대 그 제대를 하면 언제든지 와라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삼성의 26기 구차인데 거기가 이제 뭐 회사에서는 꽤 그래도 중시하는 그런 기수인데요. 그거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복직을 한 거 포함해서 4년이 조금 안 됩니다. 예. 금융감독원. 예. 간단한 금융감독원은 제가 유학 준비 때 거기에 제도 교수 추천으로 갔고 금융감독원은 1년 유학 준비 때문에 글쎄요 몇 개월 1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그때 한참 이제 2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기자 생활 한 30년 했죠. 네. 정확하게 매일경제 10년 그리고 동아일보가 20년 조금 넘거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 개월 수는 합해서 또 아시아투데이 있군요.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이 3년 정도 되니까 그것도 한 2년 10개월 제가 총선 때문에 또 급하게 내려오는 거니까 아마 3년이 조금 안 될 겁니다. 다 합해서 30년. 그래서 제가 어디 유세 갈 때는 모르면은 언론인 생활 30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대표 경력은 뭐 언론인이죠. 대표 경력으로 이제 국정홍보 자문위원을 쓰고 계신데 네. 사실 정식 위원회가 아니고 법령상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그러죠. 네. 1년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네. 사라진 네. 이명박 정부 때만 운영했다가 완전 아니요. 다른 정부 때도 이런 기구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까 얘기한 왕차관이 이거를 제일 크게 활성화를 저도 시켰다. 하기는 했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데요.
그 이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명칭을 임의대로 바꾼 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임의대로? 근데 그러니까 민간을 안 썼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 국정홍보자문위원이라는 걸 가장 첫 번째 경력으로 쓰셨어요. 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있을 이유가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캠프 회의를 이제 자주 하는데요. 그때 글쎄요, 이것도 그때 제가 이제 경력으로 쓰는 게 저는 이제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를 또 언론인 이런 거를 경력으로 내세운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동아일보 매일경제기자 이렇게 이런 공식적인 그 선거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는 동아일보 매일경제기자를 제가 앞세워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선거 초반에는 기자 타이틀을 갖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자문을 받는 그 자문 그룹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마침 여러분들 이제 6명이 그 나왔지 않습니까? 6명이 나오고 그 중에는 뭐 공직에 있던 분도 계시고 그래 이제 쭉 그 스크린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경력이 있는데 이거를 왜 사장시키느냐라고 그게 뭔데요? 봤더니 이제 국무총리실 이거는 공공기관도 있고 또 나름대로 기자와 접목시키는 당신의 커리어를 압축시키는 이 국정을 홍보를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까지 커리어 중에 상당히 그 돋보인다라고 우리 자문 그룹 그것도 마찬가지 또 자문이네요. 어떤 그 인사가 추천을 해 줘서 제가 하루 동안 고민을 끝에 그거를 택한 겁니다. 네. 그거하고 또 다른 그 2개가 후보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그거를 썼죠. 그게 쓴 게 한 달 조금 넘죠? 아마 한 뭐 그 정도. 예. 네, 제가 초창기에 선거 명함에도 다 적혀 있고 아니 그게 중간에 그러니까 완오브 데모로는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대표 경력을 여론조사 할 때 대표 경력을 반드시 쓰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여론조사 할 때 앞에 들어가 있는 대표 경력을 반드시 하나를 그 넣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한 거죠. 회의를 할 때 대표 경력을 뭐 그냥 지금처럼 기자로 쓸까요? 다른 기자로 쓸까요? 할 때 그때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여기 좋은 게 있는데 이거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루 정도 고민을 했다 그걸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 그 확인서에 보면 국정 홍보 자문위원으로 불려서 네.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정 홍보 자문위원으로 알고 있어서 실수로 그러면은 민간을 빼고 민간이라는 말은 제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저기 위촉장에 몰랐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위촉장에 민간이라는 게 들었다는 거는 네. 제가 한 번도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대개 위촉장 받을 때 이렇게 받고 또 그 뒤로는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활동을 할 때는 국정 홍보 자문위원으로 불리고 거기서 회의를 진행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렇게 알고 보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네. 민간 홍보 자문단이었다는 민간이란 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민간이란 말이. 그리고 이분들 뭐 장관, 차관 우리하고 같이 회의를 할 때도 항상 국정홍보 자문위원님들 여기 이제 이 규정한 시간 쪽에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호칭을 항상 국정홍보 자문위원으로 택한 거죠. 지금 이 강서구 국장 얘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늘 국정홍보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민간자는 이제 그래서 구분해서 들어간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위촉장에 민간이란 들어간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던 것이죠. 그 실수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실수요? 예.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대표 경력으로 쓸 정도면 대표 경력 2개 중에 제일 첫 번째 경력을 쓰셨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면 이게 용어가 맞는지 한 번 더 내가 활동한 기간이 실제 언제인지 한 번 더 신중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하는데 위촉장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솔직히 그거 제가 버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요 청주 이사 올 때 큰 박스로 한 10몇 개 있는 그 박스에 분명히 어딘가에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제가 어젯밤도 그걸 찾았거든요. 한 3시까지 찾다가 그래서 지금 눈이 이렇게 시뻘게 충혈이 됐는데 그거 찾으면은 제일 먼저 여기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 경력으로 쓸 정도면 신중하게 내가 제대로 한 번 더 확인한 네. 다음에 그 명칭을 쓸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있는 그렇죠. 게 위촉장을 아닐까. 다시 살펴보자라는 혹시 그거에 생각은 대해서 못했습니다. 네. 뭐 아까 뭐 은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 정작 본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음해라는 거? 말 예. 이외에 예. 혹시 아니 그러니까 음해라는 게 처음에 시발점이 더더군다나 같은 당에서 활동을 하고 경선을 했던 분이 이거를 촉발을 하고 확대 재생산을 한 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하는 게 그게 음해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죠? 상대방의 허점을 뒷조사를 하고 하는 그 자체가 음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실은 그분이 물론 이제 이게 이 민간 국정 대신에 민간을 썼다. 그래서 부풀린 거 아니냐라는 거에서 확인을 못했느냐. 확인을 뭐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라면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확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총리실에서도 그 파트가 없어져 가지고 이거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강서구 이 기획관이 당시에 총괄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런 확인서를 써준 거고 제가 그 민간이 들어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의심쩍으면은 한번 물어봤겠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그때 활동했던 그 다른 분하고 국정홍보 자문위원으로 하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로 쓰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홍보 자문위원을 총괄하고 있다라고 늘 자기도 썼기 때문에 그게 왜 문제 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까지 왜 체크를 못했느냐? 그거는 뭐 제가 그거까지는 체크 못하는 거를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이 얘기 짧게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30분째 이 얘기는 하는 네, 뭐 한 분만 더 질문. 아니 아까 네, 이현희 후보 이제 왔다 가면서 이제 뭐 흥덕 관련돼서 네. 본인이 이제 그 스스로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나는 어떤 게 그래도 이 흥덕에서 다 상대 후보보다는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이현희 이제 후보 관련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현희 후보한테 이제 물었을 때 네, 본인이 이제 뭐 전략통이다. 자기는 민주당에서 이제 전략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왔던 그러니까 자기 경력 얘기하면서 본인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우리 후보님도 하나. 예, 뭐 이현희 후보가 저 선거 과정에서 한 2달 동안에 저하고 꽤 그래도 친해졌어요. 그래서 행사장에 가면 꼭 아주 악수하고 그냥 헤어지지 않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최근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이현희 후보도 아이고 이 저 국민의힘에서 우리 김 후보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후보가 돼야 여기 참신한 인물끼리 그 대결이 아주 주목도를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서로 덕담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전략을 이미 쭉 세워놨거든요. 도종환 의원이 나올 경우를 이제 대비를 해서 제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3군데에서 그 제목을 똑같이 썼더군요. 저는 도종환 의원을 높이 평가한다. 시인으로서 그리고 국보급 시인으로 제가 지금까지 존경을 해왔다. 이분은 국가에 기여하는 게 역시 국보급 시인으로서 기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정치보다는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창작 활동에 전념해 드리는 것이 저의 그 도리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분은 청주 흥덕을 위해서 3번의 기회가 있어서도 사실은 경제나 이런 이 인프라 구축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못했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에 대해서는 정말 국보급 시인인데 경제 마인드라는 게 뭐 하루 이틀 걸려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종환 시인에 대한 도종환 후보에 대한 뭡니까 이 피로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도종환 대신에 이제 이현이라는 새로운 후보가 됐는데 아침에 우리 저 기사에도 많이 났지만 뭡니까 전대엽 전대엽 부실장으로 나왔죠. 그 타이틀이 임종석이 활동하던 당시에 전대엽 부실장 그러니까 이른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애들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 민노총, 전교조, 전대협 이런 그 조직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을 닫아야 할 시점이 왔다. 특히 저는 이제 민노총의 그 해악에 대해서 제가 현직 그 언론에 있을 때 방송을 통해서 누차 얘기를 했고요. 민노총을 해체시켜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시리즈를 언론사 최초로 제가 일면 톱으로 민노총 해체라는 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엄청난 큰 위협을 많이 저한테 가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대협의 임종석이니 그 대학 시절의 운동권 경력 하나로 30년, 40년을 우려먹는다고 그러죠. 예,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장, 뭐 감사 이런 분들이 아마 일렬로 쭉 서면은 여기서 저 상당공원 옛날에 청주하고 자리까지 아마 일렬로 설 겁니다. 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즉 그 어느 타이틀을 갖고 아직까지도 호가호위하는 그런 분들이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잘 압니다. 정말로 자기 헌신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어마한 독재 권력과 싸운 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번에 그 중에 하나가 저게 아닙니까? 함은경. 아이고 나는 권력 필요 없습니다. 군산에 가서 휘집이나 하랍니다.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운동권 출세를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이번 총선은 종북주사파 이 청주에도 간첩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저도 받았는데요. 종북주사파 세력과의 일대 이 결전의 장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현희 그 후보가 저는 이현희 후보를 종북주사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분의 어떤 커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종석의 후예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 전대협 부실장이었다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총선이 선명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저쪽은 이제 운동권이라든가 이재명을 강조를 할 것이고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전대협을 포함해서 전교조, 민노총 이런 그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퇴출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 구도가 훨씬 더 선명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래도 저 도종환은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도종환 유명이냐 하고서 찍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종환이 나오면은 또 전략을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후보가 나오면은 지금 아마 인지도 조사를 하면은 제가 아마 뒤처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전략과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선명해졌다. 이현희가 나오면서 그 뒤에 이재명 세력이 버티고 있으면서 글쎄요. 같은 언론인끼리 제가 비명 행사 얘기를 좀 해서는 그렇습니다만은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됐지 않습니까? 청주가 특히 그렇습니다. 청주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의 그 선거 전략도 훨씬 더 선명하고 이 설득력 있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더 쉬워졌네 구도가 더 쉬워졌다고 이렇게 이게 동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선거는 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대결 구도 자체는 제가 더 선명하게 각을 세우고 많은 분들 중도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더 얻기에 그런 구도가 됐다. 어젯밤의 사건 그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더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중도층 세력을 김동원이한테 맡기면 잘 하겠다. 그러고 참 괜찮은 후보 같네라고 말씀이 나오게끔 제가 어렵지만 더 아주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본인이 더 강점이라고 하시는 강점이요? 그건 역시 경제죠. 역시 경제입니다. 경제 쪽에 제가 첫 이 공약 1호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청주에 그것도 흥덕에 유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되겠어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되겠어라는 것보다 그거 어렵지만 꼭 좀 그렇게 하소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송 쪽이 특히 관심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 옆에 옥산, 강내, 강서 이쪽 분들이 더 관심이 있어요. 그거 오송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 동네 좀 해주세요. 강내 여기 70만 평 정도는 당장이라도 제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 간부들 입장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을 유치하겠다니까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공약인데 한 번도 그런 공약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리더는
한 번도 해보지는 못해도 매우 의미 있는 공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의 이 천의 지역적인 조건에 있는 청주에 그림자도 없었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냥 저 냉장고 세탁기 파는 가전제품 대리점에서만 삼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제 고향 청주를 위해서도 용납이 안 되죠. 삼성 바이오가 뜬금포 공약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삼성의 지금 의사결정권자들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큰 밑그림은 사실 그리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1호 공약으로 그걸 놓지 자신 없으면은 뒤로 빼고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하지 왜 제가 1호 공약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아유 김동원이도 별 수 없네 저렇게 큰 소리 치더니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호 공약으로 제가 내세운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권자들하고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으되 이거 흥덕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삼성에서도 부인 공시 안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기자회견할 때 딱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봐서 야 이거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싶으면 부인 공시를 내거든요.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달도 채 안 됐죠. 영업이익만 1조 클럽에 가입돼 있습니다. 매출액이 아닙니다. 이익만 1조 클럽에 가입이 될 어마무시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인 공시를 안 내는 것을 잘 이렇게 관찰을 해주시면은 이게 가능성이 이게 꽤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그걸 관철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성바이오가 오면은 우리 청년들 이게 질 높은 양질의 그런 이 취업이 바로 우리 옆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4천 명의 직고용이면은 한 3만 명, 4만 명의 간접 효과, 직간접 효과가 있는 거군요. 저는 그 얘기를 공약을 하면서 제 마음이 설렜는데 이거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40% 할당을 하겠다. 이거는 또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다 또 여러 기관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관철을 시키면은 여기 이 지역에서 나온 대학생들이 야, 나 삼성 이번에 바이오 취업했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끔 제가 반드시 관철을 시킬 겁니다. 네.